건물 강남에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건물 팔아서 코인이나 주식에 몰빵할 사람이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일로는 가지만 일로는 못 가는 일방통행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 투자의 개념과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빌딩 투자 아니면 빌딩 투자, 부동산 투자가 다 그 시작은 비슷해요. 왜 그걸 하려고 마음 먹을까요? 왜일까? 돈이 남아서요. 돈이 남아야 빌딩 투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이런 거를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그걸 목표를 잡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어쨌건 돈이 남아야 돼. 돈이 모여야 뭘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아서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지. 미리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돈이 통장에 이렇게 쌓이면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우선이죠. 네, 이게 안 되면 다음 그게 안 됩니다. 옷을 새 거를 사면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 누굴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누굴 만나려고 사는 경우도 있지. 그치.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하여간 내가 뭔가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컵을 샀어. 써보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까우니까. 그치. 옷을 샀어. 그럼 이거 몇 달 지나면 못 입겠는데? 내년에 입으면 아깝겠는데? 안 맞겠는데? 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써보고 싶은 거지. 무슨 자원이 됐던 간에. 그쵸? 예를 들어서 오늘 풀매를 했어. 그러면 오늘 회사 끝나고 집에 그냥 들어가긴 그렇잖아. 그치? 아까우니까. 그치? 오늘 가서 지우면 없어지니까. 오늘 화장이 잘 됐는데.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서 맥주라도 먹게 되는 거지. 그거나 똑같은 게 돈에 있어서도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자원이든 뭔가가 있으면 그냥 뒀을 때는 얘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활용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쌓였어. 내지는 어느 정도씩 모여가. 그럼 얘를 그냥 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는데 지금 30억 있는데 5년 지나면 내가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10억에서 이자 조금 붙겠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얘 가치가 떨어지겠는데 재테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으로 재테크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가치를 불리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봤다,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뭔가 하는 걸 봤다, 그러면 좀 손쉽죠. 그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거나. 근데 이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뭔가 재테크를 해서 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물어보죠. 가족일 때는 쉽게 물어볼 거고, 이제 친구일 때는 아주 친해야 물어보는 단계. 그 여건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재테크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주위에서 뭔가 재테크를 하려고 했다가 잘못된 경우들만 있거나 재테크를 안 한 분들만 쭉 있거나, 내지는 이거랑 비슷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대출은 무서운 거고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빨리 갚아야 되고 이 생각만 갖고 있던 분들은 커서도 대출이라는 걸 진행하기 어렵거든.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들었는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데, 돈이 이렇게 쌓인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인식이 그 전에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누군가 잘 됐어. 그럼 그걸 물어봐서 하게 되는데, 이때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대부분 주식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적은 돈으로 안 되죠. 몇백만 원으로 부동산 못 산단 말이에요. 경매를 해가지고 경락자금 대출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 근데 주식은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 되잖아요. 처음에 작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네,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올인해야 되고, 올인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기 어렵고, 얘는 시작되기가 좀 더 손쉽고.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재테크. 근데 집을 사는 건 조금 달라요.
투자랑 내 집 산 거랑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샀더니 그 집값이 올라서 재테크가 되는 경우, 요걸 빼고 거주를 하려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집은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죠. 야, 집은 그냥 거주하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통장에 집 살 돈 있으면 안 살까요? 여행 다닐까요? 그걸로? 사죠. 네, 살 거예요. 네. 그건 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을 사게 되고 그 다음 재테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면 돈이 강제 저축되는 단계. 내가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를 썼어요? 쓸 거 다 썼어도 모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상담 오신 분이 이제 강제 저축 되는 단계라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몇십억이 모이는 상황. 그러니까 그 돈을 보고 있는데 이 돈이 깎일 것 같다, 가치가 깎일 것 같다, 이 생각에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 아까 말한 그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일단 하긴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은 그런 걸 찾다가 이 자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긴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둘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확실한 게 있으면 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지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갖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건 적어도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하기에는 내가 겁나고 요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인 상태로 가게 되는데, 저는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이 짱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산을 불리는데. 물론 부동산을 사기까지의 돈을 모으는 거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사거나 특히나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남에 건물을 사거나 강남에 있는 뭐 집을 사거나 이런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주식이나 코인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그걸 모르지만 나도 공부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코인이나 주식을 공부한다고 한들 내가 하는 이 건물, 강남 빌딩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겪은 경험보다 이걸 더 해보려면 여기서 깨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과연 내가 이거보다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걸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애초에 시작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부해서 거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강남 빌딩 시장에 자신이 없다는 거지. 확신이 없다는 거지. 이거에 확신이 없을 때 다른 것들을 건드리는 거야. 근데 뭐 유명한 뭐 존니 그분이나 다른 분들도 주식이 주업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도 하는 것처럼 소장님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이렇게 또 주식이나 코인 쪽도 이제 소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 다 같은 재테크인데. 너무 재밌는 말이다.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네. 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도 있었고 코인으로 버는 분도 있었고 사업으로 돈을 번 분도 있었고, 사업은 이제 업이니까 이런 일로 돈을 번 분들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분들이 그걸로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해? 근데 그거는 큰 자산이 모였을 때고 내가 이제 건물 투자를 하기 이전에 조금 뭐 작은 소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둘 다 대답을 해줄게. 아까 말한 거 먼저 얘기를 해주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 돈을 많이 번 개인도, 하다못해 유튜브로 돈을 번 분들도 결론은 건물을 사려고 해. 자, 본인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건물을 할까? 거기에 더 투자를 할까? 주식에 더 투자하고 코인에 더 투자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더 투자를 하겠지. 근데 왜 건물을 하려고 할까? 그거는 불안하다는 거야. 안정된 상황을 만들고 싶을 때 건물을 하는 거거든. 맞지? 기승전 건물이야. 야,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하는 경우가 다는 아니잖아. 그만큼 돈을 벌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런 분야에서 돈을 번 분들,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 테헤란 후에 건물을 사. 왜? 다 쓰기만 하려고? 임대로 쓰고 그거 다 코인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건물을 사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 강남에 있는 건물이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자, 그래, 네 말대로 코인에서 아니면 주식해서 사업해서 건물 사는 거 알겠어. 그래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건물 강남에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건물 팔아서 코인이나 주식에 몰빵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일로는 가지만 일로는 못 가는 일방통행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건물 팔아서 코인에 올인했다? 못 들어봤어요. 주식에 올인했다?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집 네. 팔아서 주식 올인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잘 됐으면 그 사람은 건물 사려고 했을 거예요. 네. 건물을 팔아서 주식이나 그거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한 건물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작은 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아주 좋은 얘기인데 건물 살 정도의 돈이 아니면 그런 쪽에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서 좀 불려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에 신경을 끊는 게 기본이에요. 자, 100m 선수가 300m 나가고 마라톤 나가요? 뛰는 거 똑같으니까? 같은 달리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왜? 그거에 맞는 훈련법과 그거에 맞는 스케줄로 살려고 하니까. 그쵸? 근데 그걸 다른 걸 손댄다? 분산되죠. 제가 주식이나 코인,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초심자의 그 운으로 뭐 투자했는데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2,000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겠죠. 그게 뭐예요? 도박이죠. 모르고 버는 돈은 도박과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소장님이 하도 30억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30억을 모으려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30억을 어떻게 모으냐라고. 그 전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모은 돈을, 그러니까 모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더 많이 일을 해서 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유를 모르고 들어온 돈이 있으면 이유를 모르고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의문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됐고 주위에서도 많이 증명됐잖아요. 그쵸?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그걸 다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또 해본다? 안 되는 거를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다는 거는 1,000만 원 넣어서 2,000 됐어요. 그러면 사람 무슨 생각해요? 1억 넣었으면 2억인데 생각해요. 10억 넣었으면 20억인데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100억 넣었으면 200억인데 할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놓고 안 하는 게 본인 일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주식 코인 한다는 거 작은 돈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그걸 왜? 내 신경이 분산되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란 말이죠. 거기서 돈을 좀 번다고 하더니.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문제, 잃는 것도 문제. 왜? 벌면 2배 생각하고 3배 생각하고 4배 생각하고 잃으면 열받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돈을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공부를 뭐 3년을 하겠다, 5년을 하겠다,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럼 뭐 가능해요. 근데 주식 투자 처음에 얼마로 시작해가지고 좀 득보니까 조금씩 들어가고 그러다가 전체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허들이 높아요. 얘는 허들이 낮고 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작이 되는 거고 얘는 일단 냉탕에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 냉탕에 확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열탕에 확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마음먹기가 어렵죠. 근데 미지근한 빗물 맞는 거는 뭐 할만하잖아요. 그럼 어쨌건 옷 젖는 건 똑같아요, 결론이.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투자의 기본은 넣었다 뺐다 이거예요? 확실한 걸 사서 장기 보유라고 워런 버핏도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도 이제 분산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분산. 그래서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많고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견이 있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식에서는 올인 투자를 못해요?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10% 100% 오른다 하는 게 있으면 집 팔아서 넣겠죠. 바로. 그쵸?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분산 투자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사가지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몇 시간 뒤에 팔 수도 있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단 거래에 들어간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아까 투자의 기본 뭐죠? 확실한 걸 사서 장기 보유. 얘는요, 일단 사람 마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천 번 바뀌잖아요. 장기 보유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해요. 사람 자체가. 그렇죠? 이거 올라갔는데 떨어졌는데 계속 보게 되고. 얘는요,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예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샀다 팔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봤어 득을 봤어 계속 할 수 있지만 얘는 확실한 거 한 번만 사놓으면 그 뒤에는 알아서 장기 보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 보니까 괜찮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런 막 이 마음을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주죠. 진정을 시켜주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얘는 냉탕이나 열탕이고 얘는 비에 옷 젖는 거 같은 거니까 시작하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나 내가 원래는 소득이 뭐 이 정도였는데 한 달에 뭐 소득이 뭐 몇천 이상 뭐 아니면 몇 억 이상이 돼서 강제저축이 마마막 되고 있어요. 근데 난 투자 경험은 적어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기는 겁나고. 근데 의외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주식에 20억, 10억 되게 많으세요. 자,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 주식 처음 시작할 때 20억부터 넣으세요 하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늘어나고 누구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손해 나고 뭐 물타기도 좀 하고 또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플러스 좀 되기도 하면서 이제 일희일비하고 그날 저녁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잘하세요. 안 해보시면. 그건 뭐 사람의 심리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또 재미는 있고 또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재미예요? 아니면 오늘 좀 돈 벌어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얼마 더 벌었다고 해서 친구한테 한턱 내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이게 목적이었어요? 자산을 증식하는 게 목적이었냐고요. 어느 순간 그게 목적이란 과정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잠식돼 버린 거죠. 과정의 목적이. 그래서 지금 그 목적은 있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도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없어. 내년도 문제 없고 3년 뒤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생각했던 거, 맨 처음 뭐죠? 적어도 이 돈의 가치가 지켜지는 걸 원한다. 내지는 증식되길 원한다 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어떤 엉뚱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5년 지났는데 본전이 어디야?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죠? 주위에는 사상자들이 많거든요. 사상자들이 많아. 나는 나 정도는 다행이야. 그리고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한 2억 잃었어요. 뭐 3억 잃었어요. 뭐 더 크게 손해본 분들도 있어요. 뭐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거. 자, 그 수업료 맨 처음에 낸다고 생각하면 했겠어요? 이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뭐 잘못한 거죠. 처음 초심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잃고 이런 거에 잠 못 자고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탈하는 단계에 와서 그거 뭐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게 최선의 자기의 방어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 어쩔 거야.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내지는 내가 과정 때문에 목적이 이미 혼돈되어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이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늘리려고 했던 분들, 내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렇다 치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마음 먹기만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쭉 간다?
그 결론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 번에 뭐가 어디가 상장이 되면 아니면 뭐가 주식이 오르면 뭐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면 이거 되면 내가 한번 확 뜰 거라고 생각해 하세요? 자, 그러면 그 주식에 올인해 놓으셨어요? 분산해 놓으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의 기본은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상승시키는 것. 그렇죠? 확실한 결정을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뭘 알아봐야 될지 그 생각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투자를 잘못한 분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오늘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거의 한 10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그거 뭐 내가 잘못한 탓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요. 사기를 당한 게 아닌데. 네. 그런 결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내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우리가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건물 투자라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지? 전 아직도 목욕탕에서 냉탕 못 들어가요. 결국 됐어. 이게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올인하는 건데 거기에 더 큰 대출을 맞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맞아. 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1000명이 보고 계시다가 한 명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내가 고려해 볼까라고 마음먹기만 해도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라고 봐.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진짜 힘든 일이야.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건물 사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냐면 찬물에 들어가면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나 똑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지.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바뀌는 이유가 주위에서 누가 뭘 했는데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러면 한 2번 들으면 속이 뒤집혀. 누가 나보다 못했는데 얘가 뭐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잠을 못 자지. 근데 한 명이 더 그랬다? 그럼 바로 액션이야. 바로 액션하면 실수. 네. 작년에 부산에서 상담 오신 분이 친구가 강남에 건물 샀는데 걔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맞아.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각자의 이 중거 집단, 각자의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있는 그 자산적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산적인 위치가 바뀌면 사람이 그렇게 되지. 근데 이거가 유지 쭉 되면은 불만 없이 살아 대부분은. 그리고 이게 한번 형성되면 거의 잘 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굳이 해야 될 동기가 잘 없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빌딩을 살 수 있는 여력이나 재력이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지. 대단한 결단인 거지.